자, 오늘 수업을 시작할까요? 오늘은 교과서 152쪽 수업입니다. 제일 위에 학습 목표 보이죠? 첫 번째 것만 밑줄 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실제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한국은행은 제목에 빨간 네모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큰 일은 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파란 제목에 파란 글자에 빨간 네모 치고 넘어갈까요?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배웠죠.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무슨 그 화폐 이름은 한국은행권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미 배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은행권이라는 것은 지폐를 말하는 거고요. 주화는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발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제 화폐 발행은 뭐 기분 내킬 때 아무 때나 하나? 그건 아닙니다. 앞에서 배운 적 있지요. 금융통화위원회, 우리나라 물가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책 결정을 해요. 화폐를 발행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국가인 정부가 그래도 좋다라고 승인을 해주면 한국조폐공사라는 기관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조폐공사 구경 한번 시켜줄게요. 자, 은행의 은행. 한국은행의 두 번째 업무는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의 은행은 일반 은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은행에 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가도 예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예금은 금융기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만 예금할 수 있고요. 또 한국은행에 가서 우리는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은행만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은행입니다. 자, 세 번째 한국은행의 업무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가기관을 얘기하고요.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 등 정부의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금고 역할을 한국은행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가 얼마 전에 농협에 가서 냈는데 이상하다. 그게 왜 한국은행에 가 있지? 그럼 농협은 세금을 다 걷어서 한국은행에 갖다 맡기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자기 은행으로 들어오는 세금을 다 한국은행에 갖다 주게 돼 있고요. 그 돈은 정부가 필요할 때 씁니다. 만약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빌려야 된다면 일반 은행에 가지 않고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정부가 자금을 빌리거나 혹은 정부가 국공채 발행하죠. 그 물가 조절하려고 국공채 발행할 때 그 업무도 한국은행이 대신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한국은행의 업무는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국공채를 팔 건가, 여수신의 기준금리를 올릴 건가, 아니면 지급준비금을 올릴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한국은행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와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통화정책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런 한국은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뭐 자세하게 말고 제일 중요한 얘기만 합시다. 먼저 정책 결정 기구인 아까 얘기했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 실제로 옮기는 한국은행 총재, 사람 한 명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은행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한국은행 총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은행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항상 감사하고 있는 감사, 요 세 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도대체 몇 명이 있는 걸까?
7명이 있습니다. 7명. 여기에는 여기 나오는 한국은행 총재가 있고요. 한국은행 부총재, 그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 5명. 이렇게 7명이 모여서 우리나라 물가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요. 다 결정된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총재가 집행하는데, 그럼 한국은행 총재는 어떻게 뽑느냐 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153쪽까지 넘어갔습니다. 특수은행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은행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특수은행은 그 줄 맨 오른쪽에 가보세요. 보통 일반은행은 은행법이라는 것에 의해 설립됩니다. 하지만 특수은행은 자기들만의 특수은행법에 의해서 각각의 다른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고요. 일반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기 어려운 부문에 지원합니다. 일반은행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는 돈을 못 빌려줘요. 내가 이득이 될 때만 빌려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야. 근데 돈은 빌려줘야 되는데 일반은행이 안 빌려줘. 그러면 이 특수은행들이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이게 돈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하는 부분에 금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특수은행이고요. 자, 특수은행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산업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산업은행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고요. 우리나라 중요한 산업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출자라는 말은 자금을 내서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전액 다 돈을 내서 설립한 은행입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은 누구의 은행일까? 주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정부입니다. 바로 여러분 국민이 주인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은행은 도대체 국가의 돈으로 뭘 하는가? 기간산업이나 수출산업, 중화공업, 소재 부품산업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취급한답니다. 기간산업이 뭐냐 하면 도로나 항만, 철로처럼 이렇게 국가에 꼭 필요한 곳, 하지만 마땅히 바로 눈에 보이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 곳, 이런 것을 기간산업이라 합니다. 이런 곳에 국가가 돈을 빌려줄 때 한국산업은행이 빌려주는 겁니다. 자, 현재는 일반은행처럼 일반인의 예금도 받고요. 일반인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일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한국수출입은행은 말 그대로 수출에 투자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곳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자, 줄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행은요,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을 위해서 설립된 은행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겁니다. 대기업은 돈도 많고 담보도 있고 또 신용도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가도 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신용도 낮고 담보도 없어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이 기업은행이고요. 일단 돈은, 예금은 일반 은행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예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기업은행에 예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쓸 때는, 자금 운용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빌려주냐면 중소기업한테만 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빌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광고가 바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이 송혜 할아버지의 IBK 기업은행 광고입니다. 너무나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광고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다 아닙니까? 그 예금을 하면 기업들이 억수로 좋다 한다 하대. 맞대. 일자리도 막 팍팍 는다 하대. 좀 아시네 얘.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IBK 기업은행. 자, 보이죠?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광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우리가 농협, 수산협, 수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목적이 뭔지 알죠? 바로 그 농업 사람들, 그다음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마찬가지로 예금과 대출 업무도 하는데, 특이하게 그것 말고도 소득 증대 지도 사업, 공동구매, 공제 사업, 그러니까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물건도 팝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